안녕하세요. 저는 상위 1% 민경래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상위 1%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 2급인 제가 전국을 다니며 영업을 하고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우수총판까지 간 경우는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인상은 상위 1%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의 개인 인생은 하위 1%입니다. 어린 시절엔 지질이 공상 너무 가난해서 엄청 힘들게 살았습니다. 저는 베이비 부모 세대로 가난한 집에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찍 공장을 다니느라고 가족들과 일찍 떨어져 살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은 하위 그냥 1%입니다. 제가 겪은 1%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 99%의 여러분들께서는 매우 공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3시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 나 아파 죽겠다. 엄마하고 통화하고 있는 동안에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동생들한테 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원래 좀 아프면 엄살이 좀 심했어요. 그날도 우리 엄마는 엄살이 좀 심하다고 그러면서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집에 도착해 보니까 통화했을 때보다는 좀 안정이 되신 것 같았어요. 목소리도 좀 안정이 되고 통증도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외로워서 바쁜 자식들을 부르는 걸까? 이 밤중에? 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설 명절에 명절 음식을 잘못 드시고 장염으로 응급실에 입원을 하고 저희 집에 며칠 와서 계시는데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엄마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해서 엄마 식사를 챙겨 드렸습니다. 3월 중순경에 전화를 드렸더니 엄마 목소리가 매우 아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근데 엄마 당신이 진짜 몸을 못 가누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갈까 하다가 그냥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못 드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엄마는 제가 차려준 식사를 잘 드셨어요. 저희 집에 온 지 이틀 됐는데 엄마 방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엄마가 화장실 가시려고 일어나시다가 중심을 못 잡아서 주저앉으면서 넘어지신 거예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잤습니다. 아침에 엄마가 가슴이 아프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엄마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는 별 이상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을 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약을 다 먹으셨는데도 또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두 번째 엄마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의사는 금이 가긴 갔네요. 오른쪽 갈비뼈 2, 3, 4번이 금이 갔어요. 근데 갈비뼈 금이 간 거는요, 별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지금 약 주사 맞고 약 일주일 지어 가세요. 그리고 이 약 다 먹고도 아프시다 그러면 다른 병원에 가서 CT 찍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CT를 찍으러 갔어요. 그랬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오른쪽 갈비뼈가 3, 4, 5, 6, 7, 8, 9가 골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돌팔이네 그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진짜 엄마가 아픈 거였네. 아픈 거였어.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이제 정말 미안해서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금이 가도 잘 모르고 그냥 떨어지면서 골절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을 모셔본 적도 없고 같이 살아본 적도 없어서 엄마의 갈비뼈가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줄 몰랐습니다. 이제 아픈 엄마를 식사를 챙겨 드려야 되는데 이 엄마가 다리도 기운이 없고 갈비뼈도 부러지고 이러니까 엄마를 식탁까지 이동하는데
뒤로 안고 밀고 와야 했습니다. 근데 엄마 가슴에 등을 딱 대는 순간 엄마 등 뒤로 심장 뛰는 소리가 쿵쿵쿵 막 내 가슴으로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기분이 묘했습니다. 막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막 엄마가 불쌍하고 막 잃어버린 엄마를 찾아온 것처럼 막 내 앞에 있는 엄마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65년 만에 엄마한테 느끼는 저의 첫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는 꼭꼭 씹어 먹어라, 뭐 천천히 먹어라 하셨는데 86세가 된 저희 엄마는 대충 씹고 넘기고 그리고 사례가 들려서 올리시고 합니다. 엄마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엄마를 못 들은 척 하세요. 그래서 그런 엄마를 그냥 넓은 그릇으로 가벼운 걸로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만난 엄마와 딸이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골절된 뼈가 붓기도 전에 또 넘어져서 다른 쪽 갈비뼈가 금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엄마를 깨우러 가면 엄마가 아파하십니다. 그런 엄마를 무릎에 올리고 항상해지고 조그매진 가슴을 쓰다듬고 있으면 쓰다듬으면서 엄마 빨리 낫게 해달라고 덜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기가 되어버린 나의 엄마를 가슴으로 꼭 안아드리고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지 않게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고생을 시키지? 학교도 못 가르치고 밥도 굶기고 그런 생각을 늘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많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부모와 자식은 인연에서 자식이 선택하는 거라고. 어려운 부모든 힘든 부모든 자식이 부모를 선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선택한 부모를 원망한 거에 대해서 정말 참회합니다. 자식으로서 엄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합니다. 만약에 엄마가 저희 집에 와서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고 아프지 않았다면 평소처럼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가시고 또 뭐 요양원으로 가시고 했다면 저는 엄마한테 맺힌 앙금을 한을 풀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정상인들도 어렵다는 영업을 보이지도 않는 제가 잘 하게 된 것은 어릴 때 하도 부모가 고생을 시켜서 악바리처럼 살았던 그 체력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부모가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신인 강사 대회를 감히 제가 준비하면서 복잡하게 얽혔던 우리 엄마에 대한 가족에 대한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한국프리데이테이션 협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99%의 그 평범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적으로나 하위 1%인 저도 해냈습니다. 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하세요. 맺힌 게 있다면 먼저 푸세요. 기회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래였습니다.